자, 계약법 갑니다. 첫 번째, 계약 성립. 옳은 것은 1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 발송 X. 도달주의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통지 발송한 때 X. 3번.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도달 후를 전제로 하는 말이죠.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죠. X. 4번. 의사실현 계약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의사실현 사실을 안 때이다. 의사실현, 속마음인 의사를 겉으로 실현했죠. 오뎅 먹었을 때 그 사실이 있는 때, 안 때 X. 5번. 승낙통지가 승낙기간 후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가 연착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해의 X예요. 이거 풀면서 이상했죠? X예요. X. 답이 없어요. 제가 편집하다가 실수했어. 답은 아마 5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5번을 성립한다로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꿔버렸어. X지문을. 계약은 성립한다로 끝나줘야 돼. 자, 보통 같으면 자 승낙기간 후 도달. 연착됐죠. 연착된 승낙. 그런데 이 단어가 떴죠.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줬죠. 사고로 인한 연착. 자, 사고로 인한 연착은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갈리죠. 자,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안 했어. 그러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걸 외우라겠죠.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연착 안 됐으니까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한다로 연결돼야 돼요. 성립한다. 이것도 X예요. 그래서 연착 통지를 안 했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기간 안에 들어온 거다. 기간 안에 들어온 걸로 본다. 이렇게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안에 들어왔구나. 기간 안에 들어왔으면 서술어는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61번은 정답이 없어요. 다 X입니다. 자, 1번. 청약은 의사표시, 도달한 때 효력 발생. 자, 2번은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법조문이죠. 승낙통지 발송한 때. 여기만 발자. 그 다음에 청약은 도달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죠. 그래서 도달 전이란 말이 없으면 도달 후라는 걸 전제해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 돼요. 의사실현 언제 계약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으로 나와있죠. 안 때 X. 오케이. 62번. 옳은 것은 1번. 갑이 지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자,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네. 빨리. 4억이면 어때? 쥐가 청약한 거죠.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따라서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새로 청약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청약만 있으니까.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X. 2번.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하는 청약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불특정 다수인 청약 가능하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 청약도 효력 있다. X. 3번. 매매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도달이라는 두 글자가 떠버리면 무조건 효력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줘야 돼요. 비록 보낸 놈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X.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이 도착.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봐 승낙할 수 있다. 자, 연착됐네요. 기간 지난 후 도착. 연착된 승낙의 경우 우리 법조문 청약자는 이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지가 승낙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계약 성립하겠죠. 맞는 지문이네요. 4번이 옳은 지문. 정답. 5번.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답 없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고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여기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자, 1번.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거 승낙 아니에요. 조건 달아버렸죠? 내용 바꿔버렸죠? 승낙 아니야. 청약입니다.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자, 청약은 특정인에게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다는 것. 자판기죠. 자판 효력이 있다.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착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연착된 승낙. 연착됐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법조문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가 갑이 다시 승낙해버리면 청약 승낙 합치 계약은 성립한다로 연결되겠죠. 자, 동시항명권. 옳은 것은 1번.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기억나죠? X. 2번.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행 항명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 거절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행 항명권으로 인한 이행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말은 길지만 동시항명권에 기해서 안 주고 있죠. 그러면 행사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동시항명권 효과 이행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즉 행사하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즉 동시이행 항명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아니다. 연결됐어요. 옳은 거. 정답. 3번.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불능.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동시행관계는 소멸한다.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죠. 괜찮아. 당사자가 바뀌든 1번.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동시이행 소멸한다. X. 4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계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에 있다. 별계약정 떴죠. 별계약정으로 발생한 채무와는 이제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너는 따로 놀아 그랬어요. 우리랑 따로 놀아야지. 별개니까 X. 5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항명권에 의해 점유, 불법 점유, 손해배상 책임 진다. 동시행 항명권에 의해서 안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불법 아니지. 불법 점유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없다로 끝나야죠. X. 자, 1번, 3번. 1번. 채권 양도 등으로 사람이 바뀌죠. 갑이 병한테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어도 을은 여전히 바뀐 놈, 채권 양수인 병한테 들이댈 수 있다. 채권 양도가 나올 수 있고 이 채권을 압류해서 전부명령 그딴 말이 나와요. 어쨌든 병한테 채권이 바뀌어요. 사례 문제로. 갑에서 채권자가 바뀌었지. 상관없어요. 여전히 동시이행. 3번. 채무 내용이 이행불능으로 소유권에서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불능 멸실로 후발적 이행불능 채무자 규칙사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채무 내용이 돈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이행. 1번 3번은 세트.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든 이행불능으로 채무의 내용이 바뀌든 여전히 동시이행. 자, 2번. 동시항명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꼭 행사할 필요까지 없어요. 존재만으로 이걸 동시항명권 행사해야 이행지체 책임 발생하지 않는 다음에 X지문이 돼버려요. 그래서 행사할 필요 없어. 존재만으로. 그 다음 별개약정. 너는 따로 놀아. 우리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동시항명권 권리에 의해서 안 주는 거 불법 아니죠. 불법 아니다. 자, 64번 사례 문제.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X토지를 1억에 매매 합의. 을은 갑에게 1억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옳은 것. 자,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 1번. 만일 왼쪽 놈 갑이 소유권 이전에 선이행 채무를 부담. 을 채무 변제기 도래하더라도 이 갑은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갑이 왼쪽 놈이 선행 채무자죠. 갑이 선행 채무야. 그러면 을은 선행 채무 나오면 을이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 을을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부한 게 바로 생각이 나요. 비록 내가 갑이 선행 채무라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선행이 아니죠. 이제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리죠. 따라서 동시항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 바뀌어버리니까 있다로 끝나야죠. X 2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소를 교부했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면 나중에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한 경우 을은 대금 지급 거절할 수는 없다. 자, 수령 거절이 범죄 흔적이죠. 수령 거절이 수령 지체예요. 이유 갑은 등기소를 줬죠. 그런데 을이 잔금을 못 준 상황. 이게 채권자 을 수령 지체예요. 을 입장에서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이야. 자, 그런데 한 달 후 나중에 한 달 후 갑이 이번에는 등기소를 제공 없이 돈 달라고요. 그러면 수령 지체에 빠진 매수인이라도 동시항명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나중에 이놈이 등기소를 제공 없이 돈 달라고 하면 을은 들이댈 수 있다. 갑 등기소리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로 바뀌어버리죠. 수령 지체에 빠진 상대방이라도 동시항명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행사만 못하고 있을 뿐. 나중에 이행 제공 없이 달라고 하면 저 못 줍니다. 할 수 있다. X 3번 갑은 동시항명권이 붙은 지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동시항명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으로는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무조건 없다예요. 그래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같으면 상계할 수 없어. 이유는 내 채권 상대방 채무자겠죠. 그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항명권이 붙어 있어요. 을한테는. 그래서 권리까지 날아가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상계 못하게 합니다. 상계할 수 없다. X 4번 을 중도금 지체 중 잔금 지급일 도과 떴어. 자, 왼쪽 놈 갑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을은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 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을이 중도금 지체했죠. 자, 중도금은 선이행 채무. 그런데 선이행 채무 이행 지체 중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1번 또는 지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일 도가 이 단어로 뜨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왔죠. 이제는 더 이상 중도금 선행이 아니죠. 갑이 등기소리 안 주면 이제는 동시행으로 중도금까지 들이댈 수 있죠. 따라서 잔금 지급 날짜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 이자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지체 아니니까. 맞네요. 그래서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오른쪽 정답 5번 갑이 을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을이 동시항명권 주장하면 법원은 소송 제기한 갑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된다. 원고 패소가 아니라 일부 패소로 나와야 돼. 일부. 그래서 절반 이기고 절반 졌죠. 당신은 소유권 주시고 너는 잔금 주시고 절반씩 이겼죠. 일부란 말이 반대 들어와야 돼요. 일부. 자, 1번 아주 중요하죠. 1번하고 4번 같이 선이행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지체 중 시간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죠.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또는 잔금 지급일 도가 이 단어가 뜨면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이제는 중도금도 선이행이 아니라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따라서 항상 소수로는 이제는 동시항명을 행사할 수 있다. 1번 이 따로 끝나야 되고 마찬가지 4번도 잔금 지급일 이후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행으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 아니죠. 이행지체 책임, 지연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로 끝나야죠. 자, 2번 엄청 중요하죠. 갑은 등기소리 줬는데 을이 잔금을 못 줬죠. 이걸 수령지체라고 하죠. 채권자 을 매수인 수령지체. 자, 그렇다고 해서 동시항명권이 소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후 이놈이 갑이 전에는 등기소 줬는데 이번에는 등기소리 안 주면서 잔금 달라고 하면 이제는 나는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등기소리 줄 때까지 저 잔금 못 줍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3번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내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그중 나온 채권이 딱 두 개. 매매대금 채권. 하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에요.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 또는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는 상계할 수 없다. 무조건 상계할 수는 없다. 오케이. 갑니다. 65번. 동시행관계 있지 않은 걸 모두 그러시오. 동시행관계 아닌 놈. 자, 작년에 여기가 나왔죠. 그래서 작년 기출 아닌 놈으로 박아줬어요. 자, 기억. 근저당 실행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채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여기서 왼쪽 놈, 오른쪽 놈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 지도는 오른쪽에서 와야지. 오른쪽 놈,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채무는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아닌 놈 하나 나왔어. 기억. 니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서로서로 동시에 넘겨주는 게 공평에 맞겠죠. 동시이행. 디귿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 매도인의 소유권 주고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대금 이게 매매에서 동시행관계. 여기다 1+1이 붙어요. 가압류 등기 말소해주면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함께 가압류 등기 말소만 함께 같이 1+1 동시행관계네요. 리얼 계약 해지로 인한 쌍방 원상의 부분 당연히 서로 동시행해줘야겠죠. 공평에 맞아요.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서로 동시이행관계. 미음 비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변제 의무가 뜨면 돈부터 갚으세요. 그래서 변제 의무와 등기 말소 의무. 조심할게. 우리 기출은 아니지만 변제하고 나왔어도 동시행관계 여기는 아니지만 있는 놈이 있어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아래 우리 기출이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마. 그냥 약 늘리지 마. 혹시나 변제 나오면 100%는 아니거든요. 100%. 등기 말소 의무하고 이게 동시행관계 선행이에요. 변제하면서 영수증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변제 의무하고 영수증 반환 의무가 나오면 그건 동시행이다.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야. 안 나와. 하지 마. 그냥 여기서만 실수하지 마. 그건 나오면 어차피 그냥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그걸 정답집을 만약 한다면 물론 다른 거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돈부터 갚으세요. 또는 저당권 등기 그 자리에 가등기 담보 말소 의무. 다 등기죠. 등기랑 연결돼야 돈부터 갚으세요. 영수증은 동시에 받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러면 동생 아닌 놈이 경매 무효인 경우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생 아니고 미음 돈부터 갚으세요. 변제 의무 돈부터 갚으세요. 그 다음 말소 요청하세요. 그 다음 여기 없는 거 협력 채무 동생관계 아니죠. 그 다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경우 그 등기 말소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금부터 주세요. 그래서 동시행관계 아닌 거 우리 시험에는 4개밖에 나온 적 없어. 30년 동안. 30년 동안 나온 거 하자고요. 자,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동시행관계. 자, 위험부담.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 계약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인도 전, 화재 발생, 주택 전소. 자, 갑이 을한테 매도. 그럼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이죠. 계약 체결한 후 인도 전 멸실했네. 화재로. 멸실 원인 안 나왔죠? 그럼 지문에 나와요. 자, 옳은 거 1번. 동네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 소실. 쌍방 무책이구나. 따라서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다. 아니지. 잘못 얻는 을에게는 돈 달라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너 X. 2번. 갑 을 책임 없는 사유 소실 똑같죠. 쌍방무책 갑은 왼쪽 놈이죠.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 자, 쌍방무책이면은 을한테 돈 달라고 못하죠. 따라서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따라서 쌍방무책에서 반드시 나오는 지문 받은 돈은 계약금은 돌려줘라. 반환 의무 있다로 연결돼야죠. X. 3번.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택 소실. 그러면 왼쪽 놈 갑이 지갑을 냈지. 그러면 동네는 위험부담 동네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동네. 따라서 을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 귀책 사유 이행불능. 따라서 해제 손해배상 태어날 거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필요 없죠. 연결됐네요. 채무불이행 동네죠. 정답 4번 을 오른쪽 놈이죠.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무책 연결됐죠. 자, 채권자 수령지체 잘못했네. 따라서 갑은 블레너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로 연결돼야지. X. 5번 을 오른쪽 놈이죠. 채권자 을과실로 화재 발생. 을이 불냈구나. 그러면 갑은 블레너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4번 5번은 채권자 귀책 사유.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돈 달라 할 수 있죠. 위험이 채권자한테 넘어가죠. 하지만 1번 2번 쌍방무책이죠. 쌍방무책.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받은 돈은 돌려줘라. 갑 소유권 이전 채무 불능으로 소멸. 을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돈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돈 달라 못하고 받은 돈은 돌려주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자, 3번은 동네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채무자,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멸실. 채무불이행이네. 갑의 과실로 이렇게도 나와요. 갑의 과실로 소실. 그러면 채무불이행 동네, 위험부담 동네가 아니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효과,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동네로 연결돼 버려요. 오케이. 3자 계약 갑니다. 67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 대금은 을이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3자 계약 체결. 자, 갑을 병. 하도 익숙하니까 이런 거 안 그래도 돼요. 사람만 바꾸지 않는 한. 사람 바꾸면 그래야 되고. 자, 병 읽은 순간 3자잖아. 하도 익숙하니까. 1번. 병. 3자가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도 갑과 을의 합의만으로 병 권리 소멸시킬 수 있다. 자, 병이 수익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3자 권리 확정됐죠. 따라서 제3자 수익의사 표시에서 확정된 후라면 이제는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만으로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지. X. 2번. 병은 3자는 을 오른쪽 놈 낙약자 을한테 수익의사 표시해야 된다. 병은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기한테 돈 줄로 낙약자 채무자 을한테 수익의사 표시. 맞아요. 정답. 3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한 후라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네요. 갑은 왼쪽 놈은 병 3자 동의 없이는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해지하고 싶어요. 갑이 당사자인 갑이 3자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나? 있어요. 해제는 갑의 전권. 3자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갑은 병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로 연결돼야지. 너 X. 4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 갑은 3자 병이 선이라면 이 선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꼭 해요. 헷갈린 것들 꼭 체크해 가지고 이거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 동네에서 3자 계약에서 3자는 3자가 아니다. 통정 허위 표시 후 태어난 놈이 아니니까 따라서 무조건 무효돼요. 갑을의 계약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려요. 병은. 따라서 통정 무효라면 병한테도 무조건 무효. 이놈이 선이라 하더라도 무효. 선의 병에게도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차고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다 무조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어요. 선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무효 취소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선의 병에게도 이 통정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로 연결돼야 돼. X. 5번.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 자, 을은 이 병에게 지급한 대금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절대로 을은 병한테 지가 둔 돈 달라 할 수는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또는 해제가 뜰 수도 있죠. 무효 자리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을은 병한테 이 갑을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을 때 병한테 달라 할 수는 무조건 없다. 없다. 자, 1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라면 3자 권리는 확정.
따라서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 또는 합의해제 등으로 제3자의 권리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로 연결. 수익의사 표시는 낙약자 을한테 해라. 그 다음 해제는 요약자 갑의 전권 3자 동의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 3자를 위한 계약에서 3자 수익자 병은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로 갑을이 매매했을 때 무조건 통정 무효 효과를 병한테도 그대로 받아요. 따라서 선의 병이라도 이 통정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로 연결돼. 무조건 무효되니까. 절대로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을 때 병한테 준 돈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 자, 갑 소유 건물 을에게 매도, 을이 병한테 직접 돈 지급, 병 수익의사 표시했네요. 3자 계약 전형적인 1번 을은 오른쪽 놈은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기한 항변으로 이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범죄 흔적 저쪽이야.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떴죠. 병이 떠버리면 저쪽을 이유로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연결돼야죠. 저쪽은 없다. 맞네요. 옳은 거 정답. 2번 을이 상당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본다. 연락 없는데 수익 거절한 거, 거절이란 단어가 떠야죠.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X. 3번 을 규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 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을 규책 사유로 계약 해제. 병 3자는 지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가 해제는 못하죠. 해제는 못해. 해제는 갑이 해야 돼. 다만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해제, 여기에 채무불이행이 숨어져 있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태어나는 손해배상 채권은 병이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3자는 낙약자 채무불이행한 낙약자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 4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가능하죠. 현존할 필요 없어. 꼭 특정 아닌 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X. 5번 을은 갑과의 계약에 대한 항변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는 없다. 범죄 흔적 갑과의 계약이죠. 병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쪽이죠.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동시행 항변으로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쪽에서 발생했어요. 있다. 1번 갑병 저렇게 나오면 또는 이론으로 요약자 수익자 그렇게 나오면 저쪽을 이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쪽은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자, 물어봤는데 연락 없으면 거절로 연결돼야 될 거고 3자는 취소권 없죠. 해제권 없죠. 원상회복 청구권 해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다만 원상회복 당사자도 되지 않아. 다만 손해배상은 달라요. 손해배상은 해제 효과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효과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3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취소 해제는 못하죠. 하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3자 꼭 갑을 매매 계약할 때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5번 이쪽은 있다죠. 그래서 5번 질문을 바꾸죠.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들이댈 수 있다. 병이 안 나왔죠? 이 매매계약 요약자와 낙약자 기본관계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죠. 저쪽 병이 반드시 나와야 돼. 대가관계 저쪽 그쪽만 없다. 이쪽은 있다. 자, 해제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한 놈한테 소멸했다는 얘기는 A, B, C 세 놈 중 A한테 소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가분이에요. 같이 죽어요. 운명을 함께합니다. 가분이 안 돼. 따로따로 못 놀아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 따라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같이 소멸한다로 연결돼야 돼요. X.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는 없다. 자,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죠.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죠. 첫 번째 사유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최고 필요 없죠.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X. 3번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잔금 날짜가 도가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특약대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자, 잔금은 이 특약이 안 먹혀요. 동시행관계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하고 잔금은 동시행관계 때문에 잔금 안 주면 바로 해제될 거요. 나 최고 안 할 거야. 이런 특약을 걸어도 반드시 갑이 잔금 날짜에 액션 한번 취해줘야 돼요.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잔금을 안 줄 때 그때 자동 해제돼요. 그래서 바로 잔금 안 줬다는 사유만으로 자동 해제된다? X. 중간에 이게 섞여 들어가야 돼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딱 그런 말이 없으면 자동 해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잔금 대신 중도금이 들어가면 자동 해제돼요. 중도금 날짜에 안 주면 바로 자동 해제돼요. 이 특약대로.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구별 잘 하셔야 돼. 4번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 매각. 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네요.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병에게 넘겨 토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지문은 길지만 정리가 들어가야 돼. 갑을 그 다음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았죠. 병한테 등기 넘어갔죠. 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 대금 미지급으로 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지금 순서가 병에게 매각된 후 해제 났죠. 그럼 결국 이 병은 해제 전에 거래 떴고 등기까지 박은 놈이지. 따라서 보호되는 3자네. 보호되는 3자니까 갑은 병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넘겨할 수 없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3자.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항상 병이 나오면 3자예요. 3자. 5번 정답. 4번이 정답.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상당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한다. 자,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죠. 불가능을 불능으로 읽어줘야 돼.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 이행 불능. 그러면 최고할 필요 없죠. 바로 해제죠. 최고해야 X죠. 이행 불능 지문이죠. 이행 불능은 최고 필요 없죠. 결국 1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의 수인이다. 그러면 해지는 어떻게 하느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그거 하나 외우시고. 두 번째 소멸의 불가분성. A, B, C 중 당사자 한 놈한테 소멸하면 B, C한테도 같이 소멸.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불가분, 가분이 안 돼. 따로따로 못 놀아요. 불가분을 기억하시고 같이 소멸. 그 다음 이행 거절 의사 표시 들어왔으니까 최고 필요 없죠. 5번 이행 불능도 최고 필요 없죠. 3번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 특약 그대로 먹혀요. 그러니까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된다. 맞는 지분. 하지만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은 안 먹혀요. 매도인 이행 제공했는데도 안 줬을 때 그때 자동 해제됩니다. 갑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잔금 날짜 안 줬다 해서 바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아요. 자, 4번은 갑을 병 해제 전에 샀고 등기 박았네.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네요. 따라서 갑은 병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보호되는 3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70번 해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 변제 제공을 해야 한다. 자, 이행 불능 지문이죠. 이행 불능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어.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 제공할 필요 없다. 바로 해제예요. 바로. 따라서 반대급부 변제 제공해야 된다고? X. 제공할 필요 없죠. 2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를 적법 철회했더라도 상대방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 거절 의사 표시했는데 거둬들였죠. 그럼 이게 사라진 거지. 원칙대로 이제는 최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하고 그 다음 해제하겠죠. X. 3번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입니다. 해지 또는 해제는 당사자 중 한 놈이 하면 된다. 해제를 한 놈만 하면 되나? 안 돼요. 전원이 다 해줘야죠. 전원으로부터
그래서 한 놈이 하면 된다. X. 세 놈 다 해줘야 돼요. 4번.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부처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합의해제는 이 법조문이 작동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오, 연결됐네요. 맞네요. 5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빨리 정기행위. 정기행위인데 당사자 일방이 역시나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해제는 해야죠.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최고 없이 해제하라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겠죠. 따라서 X죠.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자, 1번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 정할 필요 없다. 2번 이행 거절 의사표시하면 최고 필요 없죠. 하지만 이걸 거두어 드렸다면 이제는 원칙대로 최고한 후 해제라는 것.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라. 한 놈만 했다. 안 돼. 한 놈한테만 했다. 안 돼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그 다음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금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야죠. 받은 이익 전부니까 이자까지 전부 돌려줘. 하지만 이게 합의 해제는 작동되지 않죠. 합의 해제되는 경우 금전 이자 가산은 뭐 없죠. 합의 해제 법정 해제 아니죠. 채무불이행.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 합의 해제의 경우 제3자는 보호돼요. 그 법조문은 작동돼. 3자는 보호되죠. 오케이. 5번 정기행위 이행지체 최고 필요 없죠. 최고 없이 해제라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해제는 해라. 자, 제시 1번 옳은 거. 1번 부수적 채무불이행의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자, 채무불이행 법정해제의 채무는 주된 채무.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 주된 채무불이행이지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불이행 이거 해제할 수 없죠. 2번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이자 가산해야 된다.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받은 그날로부터 X. 3번 해제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 의사표시 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로 권리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자, 해제 후 산 놈은 선의만 보호. 따라서 선의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해제 후 거래했던 놈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이라면 보호된죠. 맞네요. 옳은 거 정답. 4번 채무불이행 해제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 있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함께 X 동시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했네요. 자, 상대방이 이전됐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를 해야 원소유자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자, 해제했죠.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되면 넘어간 부동산 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죠. 그래서 등기와 복귀 X.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죠. X. 자, 1번.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 해제 안 되죠. 대표 부적 채무. 우리 시험에 하나밖에 없어. 협력 채무. 협력 채무를 이행 안 한다고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 자, 받은 이익 전부 돌려주죠. 이게 원상회복금의 범위죠. 따라서 받은 이익 전부. 돈은 이자. 목적물은 과실까지.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규정이 해제에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과실까지 전부 반환. 자, 금전 돌려줄 때 받은 그 날로부터 정확하니 계산. 다음 날 X. 자, 해제 전에 거래해야 되고 등기 갖춰야 보호되는 3자죠. 하지만 해제 후 샀다 하더라도 모르고 샀다면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병이라면 보호됩니다. 그 다음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동시에 중첩적 행사. 선택적 아니죠. 중첩적 동시. 오케이. 72번 해제 소급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3자에 해당하는 자. 자, 보호되는 3자 고릅니다. 기억. 해제된 매매계약 목적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 뭔가
해제된 매매계약의 이 토지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샀구나. 토지가 해제됐는데 너는 토지를 산 토지 매수인이 아니라 건물을 샀구나. 그것도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매수인. 언밸런스가 일어났죠. 따라서 너는 보호되는 사람자 아니다. 탈락. 니은 해제 전에 해제 대상인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너는 채권을 압류했구나. 채권은 등기가 안 되니까 너는 보호되는 놈 아니겠구나. 탈락. 디귿 해제 대상 매매계약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자, 너는 을로부터 샀지만 등기를 안 박았구나. 보호되는 사람자 아니겠네요. 경년대거 탈락. 리얼 해제 사실을 모르고 말소 등기 전에 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 박은 놈.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샀구나. 너는 해제 후 샀는데 너는 해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 병이구나. 등기까지 박았구나. 보호되겠네요. 리얼 들어가야 되고. 미음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해서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다 필요 없고 너는 채권을 양수했구나. 채권을 샀구나. 따라서 보호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미음도 보호 안 된 놈. 정답은 리을 하나네요. 4번. 자, 해제에서 보호되지 않는 놈. 미음 채권을 산 놈. 니은 채권을 압류한 놈. 그 다음 기억 토지가 해제됐는데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산 놈. 언밸런스.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너는 건물을 샀구나. 그것도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 이거 철거됩니다. 철거돼서 보호 안 돼요. 그 다음 등기 안 박아서 그 등기를 안 박았어. 또 대항력을 안 갖췄죠.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 그러면 보호 안 되겠죠. 그 다음 리얼 해제 후 산 놈은 선의는 보호되고 만약 해제 사실을 알고 단어가 알고로 바뀌면 이놈은 보호 안 되겠죠. 악의의 삼자니까. 오케이. 매매 갑니다. 계약금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네요. 자, 매도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자, 허가가 떨어졌죠. 자, 이거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지. 따라서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허가만이 있지 중도금이 안 들어와서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해야 돼. 당사자가 채무와 관련 소유권하고 대금 관련 행동이 이행착수죠. 따라서 허가는 이행착수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X.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네. 중도금 지급 5글자가 보이네. 그럼 이제는 물 건너갔죠.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지. 너도 X. 3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이행 최고하고 매매 잔금 지급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자, 소송만 들어왔지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지. 따라서 서로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연결됐네요. 옳은 거 정답. 4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 자, 동시에 하는 건 매매동네에서 환매트 계약만. 따라서 계약금은 주된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 없죠. X. 그래서 계약금은 며칠 후 걸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동시에 X.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그 일부 금액을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있다. 안 돼. 일부만 들어왔을 때는 일부 받은 금액 2배 안 돼요. 계약금 기준되는 금액은 약정한 원래 주기로 했던 5천만 원 2배 1억 줘야지. 2천만 원 안 돼. X. 자, 1번 허가란 말만 있고 3번 소송이란 말만 있지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다면 이거 이행착수 아니죠. 따라서 이행착수 전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이행준비라는 5글자가 떠 있죠. 이행준비는 준비일 뿐 착수가 아니죠. 따라서 착수 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해지할 수 있다. 자, 하지만 2번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떠버리면 서로서로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 4번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 동시에 꼭 계약금 걸 필요는 없다는 거. 환매트 계약만 동시에.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안 해도 돼요. 일부만 들어왔죠. 그 일부에 2배 주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것. 14번. 갑소유 토지의뢰에게 매도 계약금 받았죠. 옳은 거. 1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 의뢰 중도금 지체, 갑이 계약 해제. 자,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서 왼쪽 놈 갑한테 당연 귀속된다. 자, 위약금 약정이 없죠. 계약금을 위약금. 그러면 설사 의리 중도금 지체, 갑 해제, 즉 의뢰 위약,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하죠. 계약금을 뺏고 싶은데 아이구나.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특약을 안 걸어놨구나. 그러면 갑은 이 계약금을 뺏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 귀속된다고 갑한테 X 귀속되지 않아요. 2번. 을 계약금 해제권 행사로 발생한 손해대. 손해받은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계약금 해제했어요. 갑이 손해받았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절대로.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지 않죠. 이유는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금 해제든 합의 해제든 손해배상 지문이 나오면 절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3번. 갑이 계약금 해제합니다. 갑과 을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계약금 해제 효과죠. 계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만 하죠. 따라서 서로 받은 게 없어. 돌려줄게? 없단 얘기지.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맞네요. 옳은 거 정답. 4번.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2배 이행 제공해야 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한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X. 5번. 계약금 포기 행사할 수 있는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죠. 우리 계약법 동의하고 있죠. X. 자, 1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 시 뺏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약이 없다면 설사 상대방이 위약했다고 해서 받은 계약금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자, 손해가 발생해도 계약금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 의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3번, 2번이 계약금 해지 효과죠. 자, 계약금 매도인이 2배 주면서 하려면 해제합니다. 플러스 배액을 이행 제공 같이 해줘야 돼. 문제는 이놈이 매수인이 안 받는다고 해서 그 2배 금액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 계약금 걸지만 해지하기 없기 특약을 있다면 소수로는 이제는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죠. 그 질문까지 나와요. 자, 75번부터는 쉬고 합니다.